오늘 뉴욕 증시는 3% 넘는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 위로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의 둔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고 패닉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미 3년물 국채금리가 5년물 국채금리 위로 올라갔고 비둘기 둥지 위로 날아간 파월 의장의 발언은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과 백악관은 금리 인상이 조금 신중해지는 속도 조절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배트맨, 슈퍼맨에 이어 관세맨이 튀어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픈 관세맨의 손짓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감산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조상님들한테 절해야 될 축복받은 산유국들의 모임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내일 모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립니다. 러시아가 감산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유가는 0.6%가량 올랐습니다.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증시도 같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모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 증시입니다. 어제는 또 1% 상승하더니만 오늘은 또 3% 넘게 그리고 나스닥은 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가 이제 꺾인다.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무역 전쟁, 금리 이슈에 이어서 이제는 경기 둔화까지 12월인데 산타는 어디 가고 걱정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3대 지수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오늘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가 장 막판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빠지면서 3%에서 3.8%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는 큰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 안에서도 흙 속의 진주, 빛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와 세 번째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이죠. 퍼닉스 테라퓨틱스 그리고 노벨리온 테라퓨틱스가 32%에서 41%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나스닥 종목인 아메리카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전력 공급 솔루션 업체죠. 37%가량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글로벌랩 라이징 스타에서 이런 종목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전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가의 적정 지수를 판단할 수 있는 MSCI 그리고 FTSE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MSCI가 2.3% 하락했는데요. 어제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빠졌는데 오늘도 쉽지 않은 장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22%, SK하이닉스가 5.3%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TSE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 넘게 빠졌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7%, 5%가량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글로벌 증시 상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여자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여의도의 여자가 되고 싶은 김민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호재는 사라지고 악재만 남았습니다. 더욱이나 악재가 쌓여 있으면서 미국 주식시장 조금 전 마감했는데 3% 이상 그 흔들림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800포인트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그 정도의 충격이 오늘 새벽 미국 주식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미국 주식시장 마감 지수부터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3.1%, 799포인트 떨어졌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3%, 거의 4%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초반부터 하락 출발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하락폭을 키워갔다는 점 흐름상 먼저 체크를 해두시고요. 첫 번째로는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하루 전에는 이 정도면 됐다, 괜찮지 않나라는 시선에서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양국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 달라서 이제 합의점을 이루기 갈 길이 멀다. 이런 분석에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많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기물의 역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2년물과 3년물 금리 이미 5년물을 역전했고요. 2년물 금리와 10년물의 금리 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 이 스프레드에 민감하냐? 과거의 경험 때문인데요. 1990년과 2001년, 2007년에도 2년물, 10년물 역전이 일어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현상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의 추이는 이번 주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겠고요. 여기에 하나 더 매파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뭐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점리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장에서 나온 고용 지표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악재 참 많았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분석 나왔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다우 내에서는 운송 섹터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S&P 500 내에서는 금융 섹터의 하락폭이 특히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지방은행들의 주가는 물론이고 대형주까지 전반적으로 4에서 5% 큰 폭의 흔들림이 나타나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미국보다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협상 소식에 의구심이 커졌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가 0.56% 그리고 독일 증시가 하루 전에 1.85% 올랐는데요. 하루 만에 그 상승분을 3분의 2 정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유럽 내에서도 은행주도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식시장의 흐름은 다소 엇갈린 경향이 있는데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수출 섹터와 함께 금융주들의 하락폭 특히 더 크게 나타났고요. 중화권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와 같은 경우 그러나 플러스로 계속 상승 흐름은 제한적이지만 이어갔습니다. 0.42% 플러스 기록한 상하이 종합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신흥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증시 가운데 인도 증시가 최근에 조용합니다. 어제장에서도 인도 지수는 0.29%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인도 중앙은행이 3일간의 통화정책 회의를 끝내고 오늘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까요? 이러한 점 주목을 오늘 장중에 해보시면 좋겠고요. 필리핀 증시는 오늘 플러스로 어제 거래가 마감이 됐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남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흥국 주식시장 마지막으로 남미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가운데 브라질 증시가 1%로 좀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막판에 다소 힘을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권 정도의 탄력에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주시를 해보셔야겠죠.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유가 가겠습니다. 오펙 감산 가능성 계속 힘을 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0.6%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금리는 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가 같은 경우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은가지 동반 상승세 포착이 됐다는 점 확인을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흔들림 컸습니다. 나스닥이 거기서도 더욱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63%, 5%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정말 큰 폭의 하락률이 나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글로벌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함께 찾아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김유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 오늘 새벽에 방송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무려 700포인트 넘어서 800포인트까지 앞에 팔자가 붙을 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나는 관세맨이다 이 발언에 월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맨을 참 좋아하나 봐요. 저번에는 김정은한테는 로켓맨이라고 또 비유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내가 관세맨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주가 될 만한 종목들의 투자 의견 하향이 당연히 나왔겠죠. 먼저 애플입니다. 오늘 사실 나스닥의 낙폭을 더 키운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HSBC에서는 중국 저가폰 공세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서거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요. 이 7년 동안 애플의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 애플 감성을 강조한 고가 폰이 이제 조금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HSBC, 우리는 홍샹은행이라고 여의도에서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한 단계 내려잡았고 애플 이 소식에다가 무역 분쟁 다시 심화될 우려까지 겹치면서 4% 넘는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스닥하고 전체 이제 미국 증시 어떤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확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인텔입니다. 역시 이것도 담당 애널리스트는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노스랜드 캐피탈에서는 마켓 퍼포먼스 언더 퍼포먼스 이 정도면은 좋은 말 할 때 팔아라 정도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언더 퍼포먼스 의견을 제시했고 인텔 역시 오늘 4.7%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투매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연결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따라서 뭐 외국인 매도세가 꼭 나와야 맞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뭐 같은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을 공유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매력도가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반사 이익의 기대감도 없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펄스 솔라 되겠는데요. 기업명만 봐도 벌써 이제 태양광을 우선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PER이 지금 15배, 15.5배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아거스 리서치에서는 보유를 매수로 한 단계 올려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연결 종목은 한화케미칼 있겠는데요. 글쎄 태양광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이 여지가 많습니다만 유가하고도 또 어느 정도 민감도가 있습니다. 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태양광이나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나 관심도 커지는데 요즘은 유가가 뭐 안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상향했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태양광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 서거 그 장례식 때문인데요. 그 휴일을 앞두고 이제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합니다. 휴장하기 전에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투심이 불안정하니까 보유 주식 모두 팔고 현금 들고 휴일 맞이하자. 이게 할리데이 리스크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큰 박에 세일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